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게 우리가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그냥 이름 붙이자. 점화식. 오늘은 딱 요거에 대한 얘기만 배워보자고. 이 점화식이 원래 5가지를 배웠어야 되거든, 우리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2개만 하면 돼. 그리고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한 번에 다 뭉뚱그려서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그 2가지 형태 있지, 뭉뚱그리는 거 빼고 2가지만 얘기를 할 거거든. 대신 2가지는 퍼펙트하게 외워야 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수가 줄어든 만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점화식이라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하나의 식이 주어질 거야. 식. 근데 그 식의 이름이 뭐냐면 점화식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점화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결국에 뭐냐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점화라는 단어, 단순하게 그냥 점화,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쓰는 단어가 점화야? 점화. 한문이잖아. 점화. 뭐야, 연계국어 내지네? 점화. 성원아. 나만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답이 나오냐? 점화. 어? 다시. 야, 점화. 그래. 그건 이그나이트고, 이 새끼야. 점화. 불을 붙인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우리가 불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부터 수학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때 우리가 불을 붙여? 뭔가 요리를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항상 불을 붙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수식이 주어지는데 그 수식이 무언가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 단계에서 등장하는 식이 바로 점화식이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무엇을 준비할 거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식을 하나 풀고 싶어. 예를 들어 그 식이 1차 방정식이야. 그럼 내가 1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걸 1차 방정식의 풀이법대로 풀어 나가겠지. 내가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이면 2차 방정식의 풀이법대로 풀어 가겠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 식에 대한 기초 정보가 주어지겠지. 그 기초 정보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준비 단계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이름 붙였지. 수열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즉 성질을 설명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식이 딱 주어졌어. 그 식을 보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겠네?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식이 바로 점화식이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식을 딱 보는 순간 점화식이야. 이거 뭐에 대한 점화식이야? 뭐에 대한 식이야? 라고 짐작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식의 모양을 통째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 우리 안 되잖아. 그건 안 되겠지. 통째로 다 외워야 된대. 외울 수 있겠어? 아, 말을 하라고. 왜 말을 안 하고 나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돼? 불가능해. 일상적으로는 원래 불가능한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열의 점화식을 풀이하는 풀이법 자체를 2가지 방법, 투트랙으로 가져가. 확인됩니까? 그 풀이법 자체를 딱 2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될 방법, 축차대입법이라고 불러. 그 축차대입법으로 그냥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축차대입법으로 문제를 수십 문제, 수백 문제를 막 풀다 보잖아? 어느 순간 뭐가 되겠어? 암기가 되기 시작을 해. 확인돼요? 즉 얘로 계속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암기가 될 거야. 그러면 외워서 풀어라. 계속해서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축차대입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축차대입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수열이 뭔지 잘 모를 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계속 문제 풀어줄 때, 문제가 뭔지,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모를 때,
문제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했었어? n에다가 1, 2, 3 하나씩 대입을 했지. 즉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야. 이게 축차 대입법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축차 대입을 하다 보면 결국에 외워질 거라 그랬지. 암기를 해서 푼다 그랬지. 암기를 해야 되는 모양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해. 첫 번째 뭐가 등장하게 될 거냐? 바로 일반항 A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에다가 특정한 다항식을 더한 모양으로 나오는 꼴과 두 번째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에다가 특정한 다항식을 곱한 모양으로 나오는 꼴 두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눈에 보이면 이때부턴 외워서 푸는 거다. 그 전까진 뭐 해라? 대입해라.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점화식이라는 녀석을 접근하기 시작을 할 거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점화식, 수열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수열이 두 가지 종류의 수열이 있었어. 첫 번째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맞죠? 두 번째는 등비 수열. 맞죠?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뭐 할 거냐?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점화식이라는 거는 식의 특징, 수열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이라는 특징이 발견되는 식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모든 식들이 다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등장하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 첫 번째 식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n번째 항에다가 공차만 더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아, 앞에 있는 항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면 일정한 수를 더하면 뒤에 항이 만들어지겠구나. 더해서 만들었네? 등차수열이구나. 짐작이 되잖아. 이게 등차수열의 점화식이야 그냥. 확인돼요? 그럼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이렇게도 변형이 되겠다?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앞에 있는 n번째 항 사이의 차이가 D로 일정하겠구나. 확인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굳이 외울 필요 있어? 그냥 두 항 사이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일정한 숫자만큼의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이니까 그걸 점화식으로 갖다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럼 자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AN이라는 일반 항이 A1에다가 플러스 N-1에다가 공차 D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된 식을 딱 봤어. 그러면 이렇게 딱 써주면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지. 그럼 이걸 보는 순간 AN, 등차 수열이라는 거 우리 짐작돼 안 돼? 되지? 이것도 점화식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AN이 쓰여져 있는 무언가 하나의 식을 봤을 때 이거 등차 수열 같은데? 등차 수열이네? 라는 느낌이 드는 식들은 전부 다 뭐야? 점화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이제 여기서 네 번째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한번 찾아보자고. 등비 수열의 점화식. 그럼 첫 번째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야? 앞에 있는 항에 무언가를 곱해서 뒤에 거를 만들겠지.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데 n번째 항에다가 무언가 상수를 곱해서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면 언제나 일정한 비율이 나오게 되겠구나. 아니면 세 번째 AN이라는 항 자체를 A1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일반항의 형태로 써도 마찬가지로 점화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벌써 두 가지 형태의 점화식을 배운 거야. 뭐 한 것도 없이. 원래대로라면 이게 무슨 수열인지 확인을 하려면 축차 대입법. n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항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찾아봤어야 돼.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이 어떤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확인해서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다 뭐야? 등차 수열의 점화식의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그럼 딱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200 몇 쪽에 여기 아유 씨
요 내용까지만 하고 217쪽을 보는 거야. 자, 217쪽에 필수예제 1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같이 봐. 필수예제 1번. 1번의 첫 번째를 보면 A1이 얼마야? 2라고 나와 있고 A의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번째에다가 플러스 3을 하라 그랬지? 이렇게 정의된 수열 AN의 15번째 항을 찾으라 그랬어. 맞죠? 그러면 지금 봐봐. 요렇게 이제 점화식이 나와 있는 거야. 수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식이야. 그럼 이걸 보고 AN이 무슨 식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 원래대로라면 뭐 하면 돼? 축차 대입을 하면 돼. 즉 축차 대입을 어떻게 할 거냐?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돼? A2지. 이게 뭐야? A1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게 되는 거지. A1 2인 거 아니까 얼마야? 5. 그럼 다시 n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3가 나오지. 이게 뭐야? A2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거지. A2가 5잖아. 얼마야? 8. 그럼 언제까지 대입할 거냐? 특징을 알 때까지. 그럼 지금 3개만 딱 대입했더니 처음에 2, 그 다음 5, 그 다음 8이지. 뭐야? 3씩 커지고 있잖아. 그럼 뭐야? 등차 수열이잖아.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얼마? 3인. 이렇게 그냥 바로 짐작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일반항 AN이 뭐가 되는 걸 알아? A1에다가 플러스 n-1의 D라는 등차 수열의 형태. 근데 첫 항 A1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일반항의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번째 항을 찾으라고 그랬어? 10번째 항을 찾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아, 15항이야? 15번째? 그럼 뭐 하면 돼? n자리에 15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낸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축차 대입법으로 문제를 푼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거를 축차 대입법으로 굳이 풀지 말고 딱 봤더니 앞에 있는 항에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뒤에 걸 만들어. 다시 말하면 30 계속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런 성질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 30 계속 커져. 일정하게 30 커져. 30 더한다는 얘기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 거 바로 떠오르지. 아, 그러면 바로 그냥 AN이 뭐가 되는 거야? AN이 첫 항 A1이 3이고 D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짐작이 가능하지? 그러면 바로 우리는 굳이 축차 대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바로 짐작하고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원하는 걸로.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봤을 때 이 점화식을 봤을 때 무슨 수열인지 짐작이 안 돼. 뭐 하라고? 축차 대입하라고. 근데 짐작이 돼. 바로 풀어버리라고. 알겠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자고. 두 번째 문제야.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A1이 1이고 A2가 5고 그 다음에 우와, 2배를 한 거에 A의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에다가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무슨 수열인지 짐작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안 써놨으니까. 맞지? 근데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짐작이 돼야 돼. 돼? 안 돼? 뭐야? 너 된다 그랬다. 뭐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안 써놓고 이렇게 해줬어. 니네 이렇게 해서 요거 등차 수열할 때 내가 수업했던 내용이야. 중앙에 대한 얘기잖아.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가운데 있는 거에 2배가 양 끝에 있는 거에 합, 등차 중앙. 그럼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또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그냥 바로 짐작이 돼버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3개밖에 안 썼지만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겠지. 점화식에 대한 얘기가. 뭐가 추가될 수 있어?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 한 게 n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n 플러스 2번째 항을 한 거라는 거. 중앙에 대한 얘기 역시 점화식으로 추가될 수 있잖아. 보면 성질을 알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등비수열에서도 등비 중앙이 있었잖아. 불러봐. 뭐야? n 플러스 1번째 항을 제곱한 게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2번째 항을 곱한 거랑 똑같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등차 중앙인 걸 알았잖아. 그럼 축차 대입법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첫 항 A1이 얼마야? 1이고 그 다음에 공차 D가 얼마짜리야? 4지? 1에서 4로 커졌잖아. 5로 커졌으니까. 그러면 4인 등차 수열이라는 게 그냥 내 눈에 확인이 됐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 풀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럼 뭐 하라고? n에다 1부터 숫자 대입해서 항들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만식이야. 어때? 생각보다 뭐 새로운 내용 추가되는 거 없지? 그냥 저만식이라는 용어 하나만 지금 현재는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저만식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있는 용어일까 없는 용어일까? 굳이 알 필요 없어. 왜? 그냥 식을 보고 특징이 짐작이 돼. 아, 그럼 저만식이구나.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잖아. 저만식을 그냥 뭐라고 정의 내려도 되냐면 여러분들 전공할 게 아니잖아. 그냥 저만식을 수열 있지? 수열의 항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식을 저만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우린 이미 앞에서 저만식들 계속 보면서 문제 풀었던 거야, 지금까지. 근데 그런 식들을 그냥 식이 아니라 저만식이란 이름이었어, 원래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해서 직접 나열하면서 축차대입법을 통해서 풀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뒤로 한장 넘겨서 필수예제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볼 겁니다. 자, 필수예제 2번도 똑같아. 식이 또 나와 있지? 이번에도 그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필수예제 2번에 첫 번째 A1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3.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저만식이 나와 있어? A의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번째에다가 2를 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봐. 앞에 있는 거에 2 곱해서 뒤에 거 되지? 계속 2가 곱해질 거란 얘기잖아.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수열이잖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렇지. 그러니까 A1이 3이고 공비 R이 2가 되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 우리 확인이 되지? 그럼 등비수열이 되면 1반응 만들 수 있지? 그 1반응에서 바로 뭐 하면 돼? 25번째 항 찾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봐요. 예를 들어봐. 얘 1반응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3에다가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만들면 되지?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몇 번째 항 구하래? 25번째. 그러면 A25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2의 24제곱 되는 거지? 얼마인지 알아 몰라? 2의 24제곱. 계산 안 되지? 하지 마.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돼. 알겠죠? 10제곱이 넘어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냥 써버려. 10제곱도 웬만하면 그냥 보통 쓰기는 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저만식이야. 그럼 자,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 첫 번째 항 뭘로 나왔어? A1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문제 봤더니 A2도 나왔어. 얼마야? 6. 그리고 어떤 식이 나와버렸어? A의 n 플러스 1번째를 제곱한 게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2번째 항을 곱했다라고 나왔지? 이번에는 이 저만식. 이거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첫 항이 얼마짜리? 마이너스 2고. 그럼 얘네들도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식을 많이 보고 그 식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축차 대입을 안 하고 식을 줄여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암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등차와 등비가 아닌 조금 더 나아가서 식의 모양들을 지금부터 좀 자유자재로 변형을 좀 해보자고. 자, 잘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저만식이라고 불렀던 게 뭐였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n번째 항에다가 숫자를 더한 거였지.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막 보다 보잖아?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봤었던 문제들 생각해봐. n번째 항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식을 더하는 경우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경우 있었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내가 지금 편의상 3n 플러스 2로 적어놨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떤 식이 나올지 알아 몰라. 그래서 얘를 n에 관한 다항식 fn이라고 고친 거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에서 더해지는 숫자는 상수잖아. 상수. 일정한 숫자. 맞지? 근데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어떤 애가 더해질 거냐? n에 관한 다항식이 더해질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서 더해지는 상수는 n이 1이건 2이건 3이건 항상 일정한 수가 더해져. 근데 여기서는 n이 1일 때 값이랑 2일 때 값이랑 3일 때 값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즉 더해지는 숫자가 다른 숫자로 계속 바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는 등차수열 때처럼 아 이거 등차수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축차대입법으로 수열의 성질을 짐작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축차대입 할 거야. 자, n이 1이야. 그러면 뭐가 돼? a2는 a1에다가 더하기 f1이 돼버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n이 2야. 그러면 a3가 되겠지? 뭐야? a2에다가 더하기 f 얼마요? 2가 되겠죠. 맞아요? 자, 다시 n이 3이면 a4는 a3에다가 더하기 f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an이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일반항이. 확인돼요? 자, 그럼 이대로 가면은 an 규칙이 나오잖아. 어떻게 쓰면 돼? a의 n-1번째에다 더하기 f의 n-1을 대입한 거.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뭐야 이거? 계산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잘 봐. 여기 있는 A2가 위에서 우리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 놨지. 이거잖아. 맞지? 이걸 여기다 대입해버려. 그러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A1에다가 더하기 F1에다가 더하기 F2가 되지. 맞아요? 다시 여기 보이는 A3는 위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 여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돼?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돼버리지. 맞아요? 확인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더니 A3를 구하고 싶어. A1에다가 1, 2 대입한 거 더하는 얘기네. A2는 A1에다가 1, 2, 3 대입한 거 더하는 거잖아. 규칙 나오지 않냐? A2는 A1에다 1 더한 거니까. 그러면 얘 이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져? AN이 A1에다가 더하면 되지. 누굴 더해? F1 더하기 F2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면 돼? F에 n-1번째까지. 그걸 위에서 짐작하는 거야. 4가 나오니까 3번까지 더했잖아. 3이니까 2번까지, 2니까 1번까지. 하나 줄어든 것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n에 관한 다항식의 형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우리는 바로 여기서 그냥 an이라는 일반항이 a1에다가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등등등 해서 f의 n-1까지 더한 걸로 그냥 외워버려. 축차대입 다시 두 번 다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이런 식이 보였다? 이거다. 확인돼요? 그럼 이 식을 조금 스마트하게 쓴다라면 이 식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의 n번째가 a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이걸 다 줄인 게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고민하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외우란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fn이 더해지는 형태야. 등차 수열과 비슷한 형태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 풀어볼 거야.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필수 예제 3번이야. 자, 필수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지금부터 눈으로 봐봐. 필수 3번. 자, 어떻게 돼 있어?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A1이 5. 그리고 A의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번째에다가 2n을 더한 모양이라고 나왔지? 야, 그러면 생각해봐.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뒤에 걸 만들었지? 근데 이 더하는 숫자가 n 값이 얼마냐에 따라 계속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럼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fn이라는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변하니까. 그러면
an 플러스 1이 n번째에다 fn을 더한 모양이지. 이거 뭐 하라고? 외워서 풀으라고. 확인돼요? 그럼 바로 우리는 일반항 an을 외워놓은 대로 a1에다가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등등등 해서 f에 n-1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거 다 쓰기 너무 싫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시그마로 저는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A1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돼. A1이 얼마였어? 5였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AN이 5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FK 2N이잖아 FN이. 그러니까 2K 들어가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 2를 앞으로 이렇게만 넘겨주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계산법이지?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지? 그러니까 n-1에다가 n을 곱하면 되겠지? 그리고 앞에 2 튀어나가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앞에 5 있었던 거. 그러면 싹 계산을 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라는 형태로 일반항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A10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 숫자 대입하면 되겠구나. A10은 10의 제곱 더 빼기 10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95. 이렇게 계산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나 믿어도 돼? 정말이야? 이렇게 외워서 그냥 문제 풀어라. 확인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FN이 더해지는 모양은 얘기를 했어. 맞지?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볼 거야. 뭐 얘기해 볼 거냐면 우리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점화식 있었잖아.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의 점화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 등비수열의 뜻이 뭐였어? 앞에 있는 거에 뭔가를 곱해서 뒤에 거를 만들겠지. 다시 말하면 A의 n 플러스 1번째에다가 이걸 만들려면 n번째에다가 r을 곱하게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야. 곱하게 될 때 r은 n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숫자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문제 등차수열, 등비수열 막 이런 거지 이런저런 문제들 풀어보다 보면 이런 거 있었어. A의 n 플러스 1을 만드는데 A의 n번째에다가 곱하기 뭐 예를 들어 뭐 n의 제곱 뭐 n 이런 걸 곱했다. 확인돼요? 이렇게 되면 n이 1이면 1 곱하는 얘기지. 2면 2 곱하고 10이면 10 곱하고 즉 n이 얼마냐에 따라서 곱해야 되는 숫자가 바뀌지.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모양이라는 얘기야. 즉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숫자가 곱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fn이라는 n에 관한 다항식이 곱해지는 모양이 된다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아까 적어놨었던 두 번째 모양이 되는 거지. 요 밑에 있었던 거. 뭐야? A의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번째에다가 fn이 곱해지는 모양이다. 확인되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외워서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대입해서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첫 번째 축차 대입할 거야. n에다가 1 대입할 거야. 그러면 A2가 만들어지지. 뭐야? A1에다가 곱하기 F1이 되는 거지. 1이라고 안 하고 일부러 F1로 할게. 확인됐죠? 자, 다시 n에다가 2 대입하면 A3가 나오겠지. 뭐야? A2에다가 곱하기 F2지. 그럼 우리는 이미 아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보니까 A2 대신에 요거 대입해도 되지. 대입했더니 뭐가 돼? A1 곱하기 F1 곱하기 F2가 돼버리지. 맞죠?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짐작이 되지 않냐? A4 구하고 싶어. 아까 우리 경험해 봤으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A1에다가 F1, F2, F3까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결국에 A의 n번째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1에다가 F의 1부터 시작해서 F의 n-1번째까지 곱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 마찬가지로 나오잖아? 이제부터는 외워서 푸는 거라고. 어떻게 외워? A의 n번째 항은 A1에다가 F1부터 시작해서 계속 곱해서 F의
n-1번째까지 곱하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곱하기잖아 이번엔. 더하기가 아니니까 시그마로 치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거는 나열해 놓고 계산을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성훈이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될 두 번째 형태까지 나온 거야. 어떻게 찾은 거야? 등비수열에서는 특정한 상수가 곱해지는 건데 보다 보면 이제 상수가 아닌 식이 곱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때는 이런 모양이니까 외워서 풀어라. 알겠습니까? 자, 요거 가지고 바로 필수 예제 한 장 넘겨서 4번으로 가봐. 자, 필수 예제 4번 문제로 바로 넘어와. 그러면 필수 문제 4번에서 어떤 모양이 나와 있어? A1이 얼마래? 얘들아 2구요. A의 n 플러스 1번째가 n 플러스 1분의 n에다가 곱하기 A의 n이다라고 나와있지? 맞아?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식을 먼저 보는 거야. 점화식을. 봤더니 n번 장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n 플러스 1번 장을 만들었지? 그럼 이 곱하게 되는 숫자가 일정하니? n이 얼마냐에 따라 바뀌지? 다시 말하면 이거 뭐란 얘기야? 식이란 얘기야. 식. 다항식. 맞아요? 그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지면 뭐야? 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에다가 fn이 곱해지는 모양이네. 외워서 푸는 그 모양이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an이라는 일반항이 a1에다가 곱하기 f의 1부터 시작해서 f의 2 등등등 해서 f의 n-1번째까지 곱해서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숫자만 대입하면 돼. 자, an 일단 첫 항이 얼마야? 2지 곱하기 f1 대입해서 만들어봐.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2, 3 대입하면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 n-1이 대입되면 n분의 n-1이 되겠지. 자, 이때 여기만 놓고 보는 거야. 첫 항은 빼고. 어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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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이지. 그럼 약분, 약분이잖아. 남는 게 뭐야? 분자의 1, 분모의 n. 그럼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2가 되겠지.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곱해서. 이게 일반항이란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20번째 구하라 그랬지? n에다 20만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A의 20번째야. 뭐가 됩니까? 10분의 1. 이렇게 그냥 정답까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믿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 fn을 더하는 꼴과 곱하는 꼴까지는 외워라. 등차와 등비에서 변형된 모양이니까. 확인돼요?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니다.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그땐 축차 대입해라. 혹은 이런 건지 잘 모르겠다. 축차 대입해도 된다. 아까 우리 처음 증명할 때도 축차 대입으로 증명했잖아. 그 과정을 근데 니네 보고 하지 말라고 외우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얘기할 거야. 뒤에 있는 건 얘기도 안 할 거야. 마침 딱 211쪽 그냥 눈으로 한번 볼까? 필수 예제 5번. A1이 5고 AN과 A의 n 플러스 1을 곱해서 5라고 나왔지. 응?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를 곱해서 5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생긴 수열 우리 본 적 있어? 없지? 그럼 이럴 땐 뭐 하면 돼? 축차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뭔지 모를 때는 축차 대입이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고 오늘은 220쪽까지 개념편 남은 문제들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유형편에서는 91쪽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들 풀면서 정리를 할 건데 풀 때 아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요거 항상 체크해. 아, 이게 n에 관한 다항식 fn이구나. 혹은 여기 숫자가 나오면 아, 이거 공비 r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해봐. 그렇게 체크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익어서 한 방에 쭉쭉 넘어가져. 그게 눈에 딱 익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고 지지부진하니까 연습 부단하게 해야 돼. 우리 시간 별로 없어. 알겠죠? 확인됩니까? 자, 오늘 얘기한 거 점화식 궁금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는 숙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고 질문할 거야. 알겠죠? 좋아? 남은 시간 동안 숙제합시다.